최근 금융시장에서 금값과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행보는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운명처럼 매우 수상하고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이미 역사상 최고점 수준을 회복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무려 30%나 폭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가격의 엇박자는 단순히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미국 금융시장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거울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면 주식과 채권 시장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모든 자산 가격의 미래를 예고하는 선행 지표로서 오늘 우리는 금과 비트코인이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자세하고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과 비트코인이 과거에 걸어온 길과 최근에 보여준 엇갈린 운명을 구체적인 수치와 지표를 통해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지난 10월 역사적 최고가인 1트로이온스당 4,381달러를 기록한 이후 현재 4,342달러 선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폭이 0.89%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금이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 시장의 압도적인 신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역사적 최고가였던 12만 6천 달러대에서 현재는 8만 7천 달러 수준까지 밀려나며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무려 30%나 하락한 비트코인의 모습은 한때 금과 함께 동반 상승하던 강력한 랠리의 기억을 무색하게 만드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과거에 금과 비트코인이 왜 함께 올랐는지를 분석해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달러라는 화폐 가치의 타락과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에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장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 뭉칫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며 시장에 유동성의 홍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연준의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8,800억 달러에서 2025년 5조 달러로 늘어나며 18년 만에 7배라는 폭발적 증가를 보였습니다. 결국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연준은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어 위기를 덮어버리는 방식의 임시 방편으로 일관해온 셈입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변하는 것을 목격한 현명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달러 대신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과 금,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들은 달러 가치 훼손으로부터 자산을 방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전례 없는 동반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에브리싱 랠리라고 불리는 이 현상의 본질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기보다 달러가 가치를 상실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처절한 대응이었습니다. 2007년 이후 미국의 누적 물가 상승률이 56%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평범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방증합니다. 우리 원화는 달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지만 달러 역시 금값 대비로는 가치가 끊임없이 녹아내리는 불안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5년 사이에 자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S&P 500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365%라는 놀라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금값 역시 423% 오르며 5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760% 폭등하며 원금 대비 8배가 넘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산을 압도하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2009년 첫 거래 당시 거의 가치가 없던 상태에서 시작해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위기 직전인 2022년 1월부터의 흐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1123% 상승하며 다른 자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금은 185%,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100% 이상의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동반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시장에는 아주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자산들의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고점을 찍은 이후 비트코인만 홀로 고점 대비 30%나 급락하며 다른 자산들과의 동조화 현상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렸습니다. 금과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가 여전히 최고점 근처에서 머물며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트코인만 유독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부진 뒤에는 지난 5년간 진행되어 온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 과정과 그에 따른 시장 성격의 변화라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제도권 밖의 비주류 자산이었던 비트코인은 금융시장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서서히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권 편입의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을 압도하는 탄력을 보여주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 육성 정책 발표는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코인 시장을 육성하려 한 배경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이 아니라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하려는 치밀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청난 돈을 찍어내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뜻에 맞는 인물을 연준 의장 자리에 앉히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무분별하게 뿌릴 경우 달러 가치가 타락하고 금값이 폭등하면서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홍수가 났을 때 한쪽 둑을 터뜨려 물길을 돌리듯 트럼프는 금으로 몰릴 자금의 수요를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둑으로 유도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너무 커져서 금처럼 달러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결코 달가운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베센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정부가 비트코인을 충분히 키웠다고 판단하고 속도 조절에 나섰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기술적인 차트를 넘어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민감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자산의 특성상 단기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의 신용 경색 여부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 마련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향방을 결정짓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거대 자본가들이 활용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유입과 유출 상황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금리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거물 투자자들은 엔화를 빌려 비트코인 같은 고수익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만약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한다면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축소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던 강력한 유동성 공급원이 차단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거세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최대 적수로 떠오른 인물은 다름 아닌 미국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국채 발행 준칙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며 단기 금융시장에 유례없는 혼란과 자금 경색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원래 미국의 국채 발행 준칙은 전체 발행량 중 단기물을 20%로 제한하고 장기물을 80%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베센트 장관은 2025년에 새로 발행하는 국채의 무려 55%를 단기물로 채우는 파격적이고 위험한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장기물 발행은 45%로 대폭 줄이면서 신규 발행되는 국채의 절반 이상이 단기 금융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단기 국채를 통해 시장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자 민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기 유동성이 순식간에 메말라 버렸습니다. 단기 국채의 누적 비중이 32%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에는 달러 풍기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0%나 급락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베센트 장관의 이러한 무리한 단기 국채 발행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을 정부가 독점하다시피 하니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단기 자금을 조달하던 투자자들은 자산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셈입니다. 반면 금값은 이러한 단기 금융시장의 발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과 비트코인의 투자 성향 차이가 존재합니다. 금은 통상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예치하려는 수요가 강하며 따라서
단기 금리보다는 5년이나 10년물 장기 금리에 민감합니다. 베센트 장관이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인 덕분에 장기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이는 금 가격을 지지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결국 재무부의 정책이 의도치 않게 단기 자산인 비트코인에게는 가혹한 시련을 주고 장기 자산인 금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준 셈입니다. 만약 내년에도 재무부가 단기 국채 위주의 발행 정책을 고수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겪는 하락 압박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연준의 파월 의장이 내놓은 긴급 처방전입니다. 파월 의장은 12월 FOMC 회의 이후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장의 예상은 파월 의장이 매입할 단기채 규모가 150억 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발표는 훨씬 더 큰 400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난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연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연준이 불과 지난 11월까지 양적 긴축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던 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월 12일부터 갑자기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반대의 정책을 너무나도 급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한 연준의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지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단기채 매입을 서둘러 단행한 것은 단기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무조건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으며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투입하겠다는 월 400억 달러의 유동성 규모가 과연 단기 금융시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한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올해 한 해 동안 발행한 국채는 총 2조 달러에 달하며 이 중 55%인 1조 달러가 단기 국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조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단기 금융시장에서 흡수되었기 때문에 월 400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이 과연 충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이 400억 달러가 단기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자금난을 해소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분명 상승 반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400억 달러가 부족하다면 단기 금융시장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하락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은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파월 의장조차 자신이 풀어야 할 정확한 유동성 규모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 이 상황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파월이 당초 예상치인 15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400억 달러를 책정한 것 자체가 본인도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월 400억 달러가 충분한지 아닌지는 오직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면 연준이 400억 달러가 아닌 4천억 달러를 풀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아무리 단기 국채 매입을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시장에서는 유사한 양적 완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푼다면 미국의 물가가 다시 급등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연준은 함부로 유동성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만약 파월의 400억 달러가 비트코인 가격을 확실히 끌어올릴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낸다면 이는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연준의 수혈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끝내 반등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기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월 400억 달러라는 거액조차 시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며 이는 결국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강력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금 경색이 지속된다면
주식 투자자들 역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단기 자금 시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금값은 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중장기적인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현재 금값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견조하게 고점을 유지하는 현상은 단순히 자산의 가치 차이가 아니라 재무부의 국채 발행 정책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채에만 집중한 덕분에 장기 국채 시장은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에 여유가 생겼고 금값은 지지되었습니다. 만약 재무부가 원래의 발행 원칙대로 장기 국채 비중을 80%까지 높였다면 장기 금리가 폭등하며 금값은 지금보다 훨씬 큰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값의 가장 큰 적수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보다는 5년물 또는 10년물과 같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만큼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상승하지만 장기 국채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해 금리가 물가보다 더 오르면 금값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기 금융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났지만 만약 이 위기가 장기 국채 시장으로 옮겨 붙는다면 금값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사도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자산 가격의 대차별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시장을 지배하던 동반 상승의 법칙이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같은 AI 관련 주식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시장 전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는 냉혹한 서바이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몰되지 않고 변화하는 경제 로드맵을 정확히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가오는 거대한 경제적 위기를 오히려 인생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경제 로드맵 정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매주 2편의 심도 있는 영상 강연과 체계적인 학습 자료를 통해 향후 1년 동안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세우고 미래를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상세 정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보여줄 단기 금융시장의 진실과 장기 금리가 결정할 금값의 미래를 읽는 눈이 여러분의 부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금과 비트코인의 엇갈린 운명은 단순히 차트의 숫자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지금까지 박종훈의 지식 한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혀줄 수 있는 더욱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가격의 대차별화가 시작된 지금 우리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투자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는 정교한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금값이 역사적 고점을 유지하며 버티는 힘의 근원은 사실상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을 인위적으로 억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기 국채가 시장의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하며 발생한 인위적인 혈관 수축 현상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단순한 가치 하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자금 경색이 낳은 결과물로 해석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앞으로 매일 아침 미국의 단기 레포 금리와 연준의 단기채 매입 현황을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투입하는 400억 달러가 시장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투매 압력에 직면하며 저점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금 투자자들 역시 현재의 견조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재무부가 언제 다시 장기 국채 발행 비중을 정상화할지 그 타이밍을 예리하게 노려봐야 합니다. 만약 베센트 장관이 다시 장기물 비중을 80%로 되돌린다면 장기금리의 폭등과 함께 금값의 강력한 조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타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두 자산이 이제는 각자의 정책적 변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싸웠지만 이제는 단기 자금이냐 장기 자금이냐에 따라
서로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파편화는 주식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수 전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보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이 중요해졌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부실한 기업도 함께 주가가 오르지만 지금처럼 자금 경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오직 실적을 내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특히 나스닥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도 금리와 유동성에 민감한 기업과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 사이의 주가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으며 연준조차 자신들의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을 멈추고 급하게 단기채 매입으로 선회한 것은 그만큼 시스템의 기저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금융위기는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며 이번에는 단기 금융시장의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발작이 증시 전체의 패닉으로 전이되기 전에 여러분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마련한 경제 로드맵 과정은 이러한 복잡한 지표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실전 근육을 길러줄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는 것만이 이 혼란의 시대에 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준비된 자에게는 이 파도가 거대한 기회의 서핑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삼켜버릴 해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금과 비트코인의 이례적인 가격 편차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신용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달러라는 기축 통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인류는 금이라는 고전적인 대안과 비트코인이라는 현대적인 대안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육성하려 했던 속내는 달러 가치 하락의 충격을 흡수할 새로운 완충지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제도권의 엄격한 규제와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유동성에 묶이게 되면서 그 성격은 이제 투기적 자산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여유를 보여주는 고성능 액체 지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반면 금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물리적 실체로서 정치적 외압이나 단기적 자금 경색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단기 국채를 대량 발행하여 비트코인의 목을 죄는 동안 금은 장기 금리의 안정이라는 반사 이익을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비대칭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자산 가격의 왜곡이며 이는 언젠가 시장의 자정작용에 의해 거대한 조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한 방향만을 바라볼 때이며 지금처럼 자산 간의 성격이 극명하게 갈릴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이 단기 금리 발작 때문이라면 이는 역설적으로 연준이 더 이상 긴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이 12월에 단행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수혈이며 이는 곧 화폐 가치의 추가 하락을 예고합니다. 돈의 홍수가 다시 시작된다면 자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반등하겠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괴물은 더욱 사납게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유동성이 어디서 흘러나와 어디로 고이는지를 추적하는 거시적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기술주들이 단기 자금 경색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현금 흐름이 풍부한 기업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의 재편은 항상 혼란의 시기에 일어나며 정보를 선점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소수만이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살아남아 승리할 것입니다. 경제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지표를 해석하는 사람의 편견은 진실을 가릴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규 과정에서는 복잡한 경제 수치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세력들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실전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유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호흡하며 시장의 로드맵을 그려나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시장의 현재 온도를 알려주는 온도계와 같으니 이 두 자산의 움직임을 매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실제 실물 경제와 고용시장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현재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은 쌓아둔 현금으로 버틸 수 있지만 단기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높아진 단기 국채 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자산 매각이 가속화된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자산 가격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단기 자금난이 고용시장으로 옮겨붙어 실업률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연준은 물가 상승을 감수하고서라도 4천억 달러 이상의 돈을 풀어야 합니다. 그때가 오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겠지만 이는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인플레이션의 비명입니다. 반면 금은 실물 경제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법정 화폐 시스템에 대한 유일한 신뢰의 대안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금값이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진정한 이유는 똑똑한 거대 자본들이 이미 화폐 시스템의 균열을 감지하고 안전한 대피소에 입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원화와 달러가 종이 조각으로 변하기 전에 자산의 일정 부분을 실물금이나 금 관련 자산으로 헤징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투자의 목적보다는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보 장치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주식시장 내에서도 부채 비율이 높고 단기 자본 조달 비중이 큰 한계 기업들은 이번 유동성 가뭄 시기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대로 현금 보유량이 많고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현금 부자 기업들은 이번 위기 이후에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단기 국채 발행이 멈추지 않는 한 시장의 갈증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하는 가혹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저렴해진 우량 자산들을 선별하여 바구니에 담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위기의 끝에는 항상 자산 가격의 폭발적인 재평가가 일어났고 이번에도 준비된 자들만이 그 열매를 온전히 가져갈 것입니다. 경제 로드맵 정규 과정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파동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산 배분 모델을 단계별로 전수해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막연한 공포가 되지만 원리를 알고 함께 공부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큰 수익을 안겨줄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12월 12일의 연준 정책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 여부를 통해 실시간으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등이 미미하다면 우리는 파월 의장의 처방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더욱 강력한 현금 확보 전략으로 전환하는 유연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지만 그 질서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관대한 보상을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달러 가치의 하락과 자산 가격의 요동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질서의 판도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준이 7배나 자산을 늘리며 돈을 찍어내는 동안 우리는 화폐의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타락할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실물 가치를 지닌 금으로 도망치거나 새로운 기술적 대안인 비트코인에 희망을 걸며 자산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트코인마저 미국의 단기 국채 발행 전략에 묶여 유동성의 포로가 된 상황이기에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금값이 고점 근처에서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은 시장이 결국 정치적 수사보다 물리적 희소성과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가치를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0%나 하락한 것은 디지털 자산이 가진 취약한 신용 구조가 단기 금리 상승이라는 강력한 파도에 휩쓸린 결과입니다. 이러한 자산 간의 성적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주머니에 자산을 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지표를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주식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도 결국은 단기 금융시장에 막힌 혈관이 얼마나 빨리 뚫리느냐 하는 유동성의 회복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단기 자금 경색이 장기화된다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되기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곧 대대적인 자산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주가가 오르기를 기도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연준과 재무부의 수싸움을 미리 읽고 앞서 움직이는 전략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단기 국채로 시장을 압박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파월 의장이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려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엇갈린 신호는 우리에게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강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화폐 가치가 휴지가 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여러분의 자산 방어선을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경제 로드맵 과정을 통해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진심은 여러분이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돕는 것입니다. 매주 제공되는 학습 자료와 영상 강연은 여러분이 거시경제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산의 폭발적인 성장은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그 이면의 기회를 포착하고 인내심 있게 기다린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보상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 여부를 단기 금융시장의 건강검진표로 활용하며 시장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감각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금값의 추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화폐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점검하고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보수적인 태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덕목입니다. 다가오는 1년은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위험한 해가 될 것이지만 준비된 우리에게는 자산 증식의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한 이 시나리오들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확신을 더해주고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튼튼한 징검다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여정의 마무리에 서 있으며 여러분이 오늘 얻은 통찰력은 앞으로의 거친 풍랑을 헤쳐나갈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보여준 엇갈린 운명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다가올 2026년의 경제적 격변을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서막입니다. 재무부의 국채 전략과 연준의 유동성 수혈이 빚어내는 정교한 불협화음 속에서 우리는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재정해 되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비트코인의 하락은 디지털 자산이 극복해야 할 신용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금의 건재함은 불변의 가치가 무엇인지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모든 투자자 역시 이제는 단순히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개별 자산이 가진 유동성 민감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베센트 장관이 그어놓은 단기 자금의 경계선과 파월 의장이 뿌리는 400억 달러의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러분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변화 앞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적 자립을 의미합니다. 제가 준비한 로드맵 과정은 여러분이 소수의 승자만이 알고 있는 시장의 비밀 코드를 해독하고 자신만의 부의 영토를 구축하도록 돕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실질적인 방어막이 되고 나아가 자산 증식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침착하게 데이터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트코인이 보내는 단기 경고와 금이 보내는 장기 신호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기준점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한 심판의 시간이 되겠지만 원리를 꿰뚫어보는 여러분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오를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매주 업로드되는 정규 강연을 통해 여러분과 더 깊이 소통하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실시간 대응 전략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남겨진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새로운 경제 이정표를 함께 만들어갈 동료가 되어주시길 기다리고 있으며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을 준비하겠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삼각 구도가 만드는 거대한 파동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현명한 항해사가 되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본의 흐름은 멈추지 않으며 그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만이 부의 대이동 시기에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수십 배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분석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제 시장 차트와 대조하며 직접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지식이라는 확실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최고의 투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차별화된 통찰력으로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 한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종훈의 지식 한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언제나 응원하며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